우선 오후에 들어온 속보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그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전 민주당 대표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인데 이것도 뒤집혔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 기자회견한 모습인데 향후 민주당을 복귀하겠다라는 일성도 밝혔습니다. 우선은 지금 정 의원님, 지금 검찰이 제시한 이 핵심 증거가 그 녹음 파일이었었는데 당시에 이게 위법한 수집 증거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네. 전부 무죄다. 네. 뭐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들어온 돈이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증거 수집의 정당한 절차를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네. 애초에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왜 돈봉투 사건으로 유명해진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있지 전 않습니까?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이제 그 찾는 과정에서 근데 그 휴대전화 녹음 파일은 어떻게 그 압수가 된 거냐면은 돈봉투 의혹의 그 규명을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가 된 건데 실제로 그 휴대전화는 소위 돈봉투와 관련한 의혹을 찾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소위 그 송영길 대표의 먹사연 후원금이 8억 6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 네네. 그중에 일부는 뇌물 혐의도 인정된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고요. 재판부의 요번 입장은 그거는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 애초에 돈봉투 문제를 규명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별건 그리고 돈봉투와 별로 관련도 없어 보이는 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해서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독수독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부 대변님. 지금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했어요. 소나무당은 해산 수순을 밟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사실 개항 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좀 강했었지 않습니까? 좀 복잡해지나요? 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복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개인 메시지로 환영한다, 축하한다,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 지도부 중에 하나인 이현주 의원님도 민주당이 빨리 돌아와라.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애초에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조국 혁신당 합당 이야기 있을 때 조국 예. 혁신당 합당뿐만 아니라 소나무당이랑도 합당하자.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환영한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죄 나오기 전에. 근데 지금 이제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복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 그리고 뭐 서로 약간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최고위원들 같이 모두 다 찬성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하기 직전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지금 인천 계양을이었는데 그 지역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사실은 이 무죄 선고 나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그 소나무당이죠. 소나무당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제 조금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복당을 하면서 역시 당연히 또 그러면은 인천 계양을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출마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이제 보궐선거 총선 이루어지는 것 중에 되게 이제 뜨거운 또 관심지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하고 좀 경쟁 구도가 될 것 같으세요?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개항으로 나온다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당이 국민의힘에서는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 네. 하마평이 좀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마 그 연휴가 끝나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민주당은 왜 당론 없이 의원 개별 판단에 맡기겠다, 자율 투표를 하겠다.
일단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먼저 듣고 정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투표에 있을 때 이렇게 무당론으로 그냥 자유투표에 맡긴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그때 민주당도 당론이 없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투표로 해가지고 권성동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요.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당을 떠났고 무소속 의원으로 있고 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이제 뭐 당론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나간 사람이다. 지금 이제 뭐 무소속 의원이기 예. 때문에 근데 그 꼭 무소속 의원이라서 당론으로 투표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네. 이게 국민의힘 사례에서도 저희가 이제 당론을 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민주당의 자율투표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선우 의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인가요? 그 단식을 할 때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도 예.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아마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인가? 그래갖고 아마 그 진입하지 제일 못했잖아요. 낮은 득표를 최고위원이 받았죠. 네. 되지 못하니까는 당시 김혜경 여사 품에서 울던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 당선 후에 당당히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보좌관 갑질 때문에 굉장히 그 논란이 시끄러워서 민주당 자체가 당혹스러워할 정도일 때 정청래 대표가 애써 감싸주는 여러 가지 또 언행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고 맞물리면서 1억 수수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구속에 그 처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민주당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인과관계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건 민주당 탓이다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하는 상당히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율투표에 맡기되 민주당의 그런 이런저런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지금 강선우 의원의 운명이 사석처럼 그냥 버리는 카드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민주당 관련해서요. 그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 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라는 징계를 의결했다고 해요. 또 성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을 일단 미뤘습니다. 지금 그 앞선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는 많이 비교된다. 이게 뭐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뭐 약간 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니까 네. 사안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협의 자체가 되게 중대해서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네. 수사 중인 사안이고요. 뭐 예를 들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는 약간 위반했다 이런 정도의 뭐 그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냥 그 견책 정도로 이제 의결이 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최민희 의원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볼 때 뭐 그렇게 이제 뭐 또 납득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조금 판단이 되고 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입장이 너무 많이 갈립니다. 이게 지금 경찰 수사도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뭐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들이 믿지 못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리심판원 그러니까 법적 뭔가 이 강제성이 없는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와야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그렇게 예. 의심을 하는 사람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워낙이
요 합당 사태가 이렇게 마무리되기 전에 소위 명청 갈등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을 한다든지 할 때 당대표가 하필 그때 마치도 외부자가 볼 때도 저건 찬물 끼얹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어떤 좀 상황이 얄궂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연출이 되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친청계라고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목소리도 내부 외부에서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경태 의원의 그 성비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 억울함과 그 당시의 피해를 그리고 사실 이 성비위라는 것이 피해자가 얼마만큼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예. 증거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모르겠으나 영상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자체가 경찰의 수사를 기다린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그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에 연루됐다는 자체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먼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는 또 보기에 따라서는 당대표와의 관계의 그 어떤 연관성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